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HN 인재INC 인프라 아키텍처 팀 우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픈스택 기반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과 CI/CD, CMP, 그리고 파스 플랫폼 구축 업무를 주로 담당해 왔습니다. 오늘 NHN 프라이빗 클라우드 만나보기 세션에서는 저희가 그동안 여러 고객사에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도입 시에 무엇을 고려해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첫 번째 프라이빗 클라우드 도입 시 고려사항, 그리고 NHN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두 가지 타입, 그리고 NHN 프라이빗 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NHN 프라이빗 덱 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도입 시의 고려사항입니다. 최근 클라우드를 도입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기업, 공공기관에서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계십니다. 퍼블릭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각각의 장점을 모두 살려서 기업 환경에 적합한 클라우드 모델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규제나 산업 특성으로 인해 퍼블릭 클라우드의 도입이 어려운 금융, 의료, 공공기관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고객사 사이트에 직접 용도와 규모에 맞게 구축하여 기업,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이며, 퍼블릭 클라우드는 직접 사이트에 구축하지 않고 누구나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비교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차이점이 있지만,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유한한 자원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표에서는 극단적으로 표현했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확정된 물리 자원 내에서 유연하게 가상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이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사용자가 계획하에 리소스를 설계 및 구성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리소스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해 보이는 자원을 사용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 한정적인 자원을 기반으로 클라우드의 장점인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또한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최대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최적화 설계와 구축이 필요합니다. 동일한 물리 인프라 자원도 플랫폼을 설계, 구축하는 방식에 따라서 가상 IT 자원의 활용 및 효율성이 좌우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저희가 실제 사업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맞춤형, 최적화 설계, 구축하는 프로세스를 아주 간략하게 도식화하고 설명한 장표입니다. 지금부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분석, 설계, 구축하는 시나리오를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신규 이관 어플리케이션 분석입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하시는 목적 자체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신규 어플리케이션을 올리신다던가, 아니면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아니면 타 클라우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관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신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탑재될 어플리케이션의 분석이 꼭 필요하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분석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MS의 구조인지, 모놀리스 구조인지, VM 형태인지, 컨테이너 형태인지, 또 HA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중화 구성인지, 또 데이터 속성,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CPU 사용량,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그리고 AI용인지 빅데이터용인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분석이 꼭 제반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분석이 된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리소스에 대한 용량 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VM의 개수, 그리고 네트워크의 대역폭, CPU, 메모리, 디스크의 용량, 그리고 블록 스토리지가 사용이 필요하다면 용량은 얼만큼인지, 라스 스토리지와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역시 얼만큼의 용량이 필요한지 용량 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브넷도 별개로 개수와 용량이 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용량 산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물리 인프라 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서버의 대수, 그리고 서버에 탑재되어 있는 서버 NIC의 포트 수량, 그리고 1G, 10G, 그리고 센 스토리지의 스펙 용량, 그리고 센 스위치, 나스 스토리지의 스펙 및 용량, 그리고 iSCSI 방식으로 갈 건지 FC 방식으로 연동을 할 건지, GB의 개수, 네트워크 스위치에 대한 스펙, 그리고 개수, 방화벽,
렉, GPU도 역시 수량 산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리 인프라가 산정이 된 이후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렉은 어떻게 실장할 건지, 그리고 논리 네트워크, 즉 서비스, IPMI, 테넌트, NAS, SAN, 프로비저닝 네트워크는 어떻게 분리해서 설정을 할 것인지, 그리고 물리 네트워크, 그리고 서버의 NIC의 본딩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VPC, 개발, 검증, 운영 환경의 풀은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그리고 VM 사이즈, 그리고 IP의 개수까지도 설계 부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설계까지 구성이 되게 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설치하게 됩니다.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실제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을 설치함으로써 클라우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테스트 및 안정화, 튜닝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드웨어, 네트워크, 그리고 기능 테스트, 성능 테스트, 보안 테스트 및 튜닝 작업에 있어서 테스트 및 튜닝 결과에 따라서 용량 산정, 그리고 설계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이클을 최소화하는 것이 사업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SI성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분석부터 설계까지가 전체 사업 기간의 3분의 2 정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설치하고 테스트하는 기간은 전체 사업 기간의 3분의 1 정도를 할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석 설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더라도 실제로 설치와 튜닝 과정에서 다시 한번 위의 사이클로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런 사이클을 방지하는 게 사업 성공의 목표입니다. 위에 설명드렸던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맞춤형 최적화 설계 구축 프로세스는 어렵고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비용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고 사업 경험과 노하우 없이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들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관건입니다. 우리 NHN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그동안 여러 고객사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한 기술과 경험,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HN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고객사는 저희 경험과 기술, 시간을 구매하여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NHN 프라이빗 클라우드의 두 가지 타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커스터마이즈 형태와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위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고객 환경에 최적화된 커스터마이즈 형태의 프라이빗 구축 모델이 커스터마이즈 형태입니다.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그리고 고객사 환경 분석, 고객사 맞춤 설계, 클라우드 구축, 테스트 및 안정화, 유지 보수의 사이클로 실제로 고객사에 가장 최적화된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와 반대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통합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그림과 같고요. 클라우드의 가장 기반이 되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에 대한 인프라 장비, 그리고 오픈스택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그 위에 CMP, CI/CD, 컨테이너 플랫폼을 탑재해서 훨씬 더 강력하고 편리하게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을 통합 패키지로 제공하는 어플라이언스 타입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뒷장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HN 프라이빗 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HN 프라이빗 덱은 위에서 설명드린 어플라이언스 타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조 이미지가 NHN 프라이빗 덱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NHN 프라이빗 덱은 여러 가지 모델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저 이미지는 그 중에 스탠다드, 투렉 타입의 모델 라인업 중에 하나입니다. NHN 프라이빗 덱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장점을 뽑자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은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N 프라이빗 덱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조금 가벼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IT 쪽에 종사를 하다 보면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참관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친척, 지인, 친구들한테 컴퓨터 좀 맞춰달라는 아마 요청, 요구사항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받았었고요. 이렇게 컴퓨터를 맞춰달라는 친구들의 요청이 오게 되면 저는 바로 다나와 웹사이트를 링크로 알려줍니다. 다나와에 들어가면 네가 원하는 모든 자원들 그리고 PC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골라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마 1시간 내에 거의 대부분의 전화가 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다고 전화가 오죠. PC를 고르기 위해서 다나와 웹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은 웹사이트가 보여지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PC를 고른다. 그런데 PC를 맞출 수 있는 노하우나 지식이 없다 라고 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에서 CPU, 램,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SSD, HDD, 케이스, 파워 등에 대해서 다 스터디를 하고 공부하고 고려사항을 모두 분석한 뒤에 가장 본인에게 맞는 용도와 비용에 맞춰서 조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PC를 맞추는데 이 정도의 노하우가 들어간다면 글쎄요, 그게 효율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PC를 맞춰달라는 요구사항이 오게 되면 용도와 가격을 먼저 물어봅니다. 롤 게임용인지 아니면 오피스용인지 여러 가지 웹서핑용인지 물어본 다음에 그리고 예산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에 맞춰서 다나와의 전문가분들이 잘 맞춰놓은 최적의 조합의 PC를 골라서 링크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링크를 줘서 구매했던 친구들이나 지인들은 다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PC 전문가들이 가격과 성능, 용도를 고려해서 최적의 조합으로 구성한 PC들을 선택하는 게 최선의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그 PC를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선택지를 가지고 있죠. 하물며 PC를 하나 맞추는데도 이렇게 많은 고려사항과 전문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고려사항들을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라이빗 덱을 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이 화면의 오른쪽과 같습니다. VM은 얼만큼 필요하신지, 그리고 NAS와 센 스토리지 용량은 얼만큼 필요하신지, 컨테이너 플랫폼, GPU, CMP, CI/CD 솔루션이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이렇게 여쭙고 나면 저희는 이거에 맞는 가장 적합한 모델 라인업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델 라인업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NHN 프라이빗 덱 모델 라인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오른쪽에 보이시는 라지, 커스터마이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대규모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 많이 사용하는 SI 구축 방법론입니다. 윗장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고 해당 부분은 굉장히 대형 프라이빗 클라우드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의 RFP가 적시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역시 라지 타입, 커스터마이즈 타입의 구축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고 중간에 보시게 되면 스몰 라인업이 있습니다. 서버 한 대부터 두 대, 세 대로 아주 단촐하게 심플하게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으며 가장 왼쪽에 스탠다드 라인업을 보시게 되면 원렉과 투렉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모델 라인업이 있습니다. 해당 라인업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탠다드 원렉 모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하단에 OSP 컴퓨트 노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x86 서버 5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5대 위에 실제로 VM이 탑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스토리지, 파이어월, 그리고 스위치 등이 같이 장착되게 되고 그 위에 관리 노드로 4대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렉 형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제일 상단에 파이어월 2대, 그리고 네트워크 스위치 3대, 그리고 위에서부터 관리 노드 4대, KVM 스위치, 그리고 그 하단에 컴퓨터 노드 5대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플랫폼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가용 CPU가 오버커밋 1대1 기준으로는 240V CPU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커밋 4대1 기준으로는 960V CPU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4코어짜리 VM으로 할당한다라고 역산을 해보면 60개에서 240개까지 VM을 생성할 수 있는 스펙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특성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유니파이드 스토리지를 구성했기 때문에 블록 스토리지와 NAS가 동시에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는 10G 옵틱 이더넷을 사용해서 속도에 대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용량 및 컴퓨터 노드의 증설이 가능한 상용 환경으로 활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네, 다음은 NHN 프라이빗 덱 스탠다드 2 렉입니다. 오른쪽 하단을 보시게 되면 기존의 원렉 대비 컴퓨터 노드가 5대 증가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스토리지 파트를 보시게 되면 스위치가 이중화되어 있고 역시 파이어월도 이중화되어 있어서 2대가 장착되게 됩니다. 그리고 NAS 스토리지와 SAN 스토리지가 별도로 구분되어 장착이 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렉 이미지 형상으로 보시게 되면 렉이 우선 2개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과 다르게 1U짜리 서버에서 2U짜리 서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과 오른쪽 렉의 하단을 보시게 되면 SAN 스위치 그리고 SAN 스토리지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NAS 스토리지 역시 별도의 스토리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스펙을 살펴보게 되면 가용 vCPU가 오버컴이 1대1 기준으로는 480 vCPU, 그리고 오버컴이 4대1 기준으로는 1920 vCPU를 할당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4코어짜리 VM으로 역산했을 때 120개에서 480개까지 구성 가능한 스펙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특성은 SAN 스토리지와 NAS 스토리지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는 역시 10G 옵틱 이더넷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부분과 스토리지 용량 및 컴퓨터 노드의 증설이 가능한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원렉과 투렉 같은 경우에 CPU 스펙은 저희가 오버컴이 1대1과 4대1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론적으로는 최대 7680 vCPU까지도 할당이 가능합니다. 4코어 VM 기준으로는 1920개까지 할당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골드 CPU를 장착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CPU 스펙의 2배를 활용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스몰 라인업입니다. 스몰 라인업 역시도 가상 서버, 가상 네트워크, 블록 스토리지, NAS의 구성과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시켜 드릴 부분은 타이니 모델입니다. 서버 한 대로 컨트롤러와 컴퓨터를 올인원으로 탑재한 모델입니다. VM은 10개 미만으로 사용하실 때 저희가 공고드린 모델이고, 정부 과제 및 테스트 용도로 활용하시면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미니 모델입니다. 미니 모델은 컨트롤러와 컴퓨터 노드를 분리를 하였기 때문에 컴퓨터 노드의 모든 리소스 자원을 VM이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VM 16개 정도 활용하시는 아주 작은 랩의 용도로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이트 모델입니다. 라이트 모델은 타이니 모델에 실제로 볼륨 노드를 추가해서 NAS와 블록 스토리지를 용량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모델입니다. 역시 VM은 16개 정도 활용이 가능하시고, 다만 스토리지 용량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HN 프라이빗 덱의 증설 및 확장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사의 개발, 검증, 운영을 모두 한 렉에서 구성을 하고 있는 스탠다드 원렉을 사용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자원 증설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개발, 검증과 운영에 대한 풀을 별도로 물리적으로 구분하고 싶다 하실 때는 그림과 같이 렉 하나를 추가로 장착을 하시게 되게 되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증설 요건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개발, 검증과 운영의 풀을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다가 또 노드 증설이 필요하시다던가 아니면 개발, 검증, 운영을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렉 하나를 또 추가를 증설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확장이 굉장히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 컴퓨터 노드만 증설도 가능하고 스토리지 용량도 해당 부분만 증설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NHN 프라이빗 덱 엔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엔드라고 표현한 부분들은 NHN 프라이빗 덱과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파워풀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과 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프라이빗 덱 엔드를 좀 알아보기 전에 오픈스택을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프라이빗 덱은 오픈스택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스택은 SDDC 구성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API 집합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 호라이즌, 히트, AODH, 노바, 스위프트, 신더, 뉴트론, 키스톤, 글랜스, 그리고 오른쪽에 셀러미터, 뇨끼까지 각각의 역할에 맞게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모든 컴포넌트들이 모두 API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픈스택은 API 덩어리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700개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오픈스택에서는 API를 조합하게 되면 더 많은 기능에 대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NHN 프라이빗 덱 앤드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성도는 NHN 프라이빗 덱 원렉에 대한 구성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에 VM을 일부 할당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컨테이너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실제로 네임스페이스별로 나눠서 파드나 컨테이너를 띄워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NHN 프라이빗 덱 앤드 컨테이너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컨테이너 플랫폼을 활용하실 때 자원을 굉장히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에 탑재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용량 계산이 되지 않았을 때 쉽게 VM 최소 6개 정도만 할당을 한 이후에 컨테이너 플랫폼을 탑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와 파드를 활용하신 이후에 VM에 탑재되어 있던 어플리케이션들을 컨테이너로 이관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랬을 때 컨테이너에 대한 자원 확장은 VM 하나를 새로 생성해서 컨테이너 플랫폼에 워커노드로 등록만 하게 되면 자원 증설이 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프라이빗 덱의 IaaS 자원과 파스 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키클록, 프로메테우스, 렌처, 플루언트-D, 키알리, 엘라스티서치, 그라파나, 아르고-CD, 키바나, 하버 등에 대한 와 같이 굉장히 강력한 오픈소스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들은 아마 많이 경험을 해 보시고 계실 거고, 어쩌면 지금 익숙하거나 한 번쯤은 다큐멘터리에서 봤을 수도 있는 이런 툴들이고요. 굉장히 유명하고 강력한 툴들입니다. 다만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개별 어플리케이션, 개별 툴로는 아무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컨테이너 자원과 그리고 컨테이너에 있는 리소스들, API, 그리고 데이터가 연계돼야만 이 오픈소스들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오픈소스들을 설치만 한다고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연계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사이트들 중에서 몇 가지 예시를 보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을 솔루션으로 채택해서 많이 설치했던 사이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에 대해서 방법을 아무도 확인하지 않아서 아마 무용지물로 남아 있었던 자원만 소비하고 파워풀하게 활용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저는 많이 봐왔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떻게에 대한 방법론도 같이 제공을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NHN 프라이빗 덱 앤드 CI/CD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IaaS 플랫폼이 구성이 되어 있고 파스 플랫폼까지 구축이 되어 있는데, 형상 관리를 SVN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빌드를 수동으로 하고 배포를 역시 수동으로 하고 단위 테스트 역시 개발자가 수동으로 한다는 건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사상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기반의 CI/CD 자동화도 역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상 관리, 그리고 빌드 및 패키징 역시 제공을 하고 있고, 단위 테스트, 정적 분석, 품질 검사,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 취약점 검사, 그리고 개발 환경, 검증 환경, 운영 환경에 대한 배포, 롤백, 이 모든 것들을 파이프라인 기반의 CI/CD 자동화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프라인 기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기능,
추가가 굉장히 용이하고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그 레거시 환경들에 대해서 역시 연계가 굉장히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CMP입니다. 지금 IaaS 플랫폼과 PaaS 플랫폼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IaaS 플랫폼과 PaaS 플랫폼의 기능만 합하더라도 200개가 넘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개 넘는 기능을 개별 콘솔로 관리한다는 건 굉장히 효율적이지가 않고요. 그래서 CMP를 도입을 하시게 된다면 이 모든 플랫폼에 대한 사용자 관리, 역할 권한 관리, 프로젝트 관리, 워크플로우, 그리고 모니터링 및 통계가 역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IaaS 플랫폼인 VM, 이미지, 플레이버, 오브젝트 스토리지, 블록 스토리지, 보안 그룹, 그리고 플로팅 IP, 네트워크, 라우터, NAT, 그리고 로드 밸런서까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고 역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컨테이너 플랫폼까지도 같이 관리하실 수가 있으신데 컨테이너, 그리고 워크로드, 나스, 템플릿, 카탈로그, 빌드, 오토스케일 역시도 CMP에서 일원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그리고 멀티 클러스터까지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NHN 프라이빗 텍 엔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NHN 프라이빗 텍 엔드 컨테이너 플랫폼, 엔드 CI/CD, 엔드 CMP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도입을 하게 된다면 완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NHN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간략하게 만나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옆에서 공부 좀 그만해.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열이 나잖아. NHN 클라우드에서 자격증 나온대. 이거 준비해야 돼. 자격증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더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여름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이게 덥다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너무 더운데요. 아마 이 웨비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의 클라우드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 그 학구열이 더 뜨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클라우드 기술교육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요셉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셉님.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기술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요셉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셉님. 오랜만에 클라우드 기술교육팀에서 오셨는데 요셉님은 클라우드 기술교육팀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클라우드 기술교육팀에서 교육 운영 업무와 팀 이미지 브랜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입과부터 수료까지 교육생분들께서 원활하게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교육 설문 평가를 통해 나온 지표들을 분석하고 안건으로 삼아 보다 좋은 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 클라우드 기술교육팀만의 전문성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대내외 팀 이미지 브랜딩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클라우드 기술교육팀에서 나오신 요셉님과 함께 NHN 클라우드의 새롭고 재미난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클라우드를 향한 학교열에 연료를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으로는요, 저희가 지난 웨비나 때 6월 22일 진행된 NHN 클라우드 메이킷 행사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라고 전해드렸었잖아요. 자, 그 중에서 저희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2023년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현황과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23년 클라우드 컴퓨팅의 현 주소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관심이 있거나 도입 예정인 클라우드 서비스는 무엇인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이나 테스트 용도로 활용한다는 비율이 23년도에도 높았지만 22년에 비해 줄어들며 다양한 분야에서 클라우드를 쓰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22년도에 비해 DR과 백업, 빅데이터나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겠다는 답변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AI나 ML,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용도로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는 응답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는데요. 이는 AI를 향한 시장의 관심은 높지만 현업에서는 AI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검토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도입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에 대한 답변입니다. 클라우드 도입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으로 클라우드 기술력 및 인력 부족이 2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클라우드 도입에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인데요.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22년도에 비해 무려 6%가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전략 부재가 늘어났는데요. 이는 저희 설문조사의 응답자 대부분이 사원, 대리, 차장, 과장과 같은 실무자로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한 결과로 추측합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랑 보안 우려에 대해서도 증가한 것으로 보아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를 도입하면서 보안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기술력과 인력 부족이 걱정이시라면, 그리고 NHN 클라우드 도입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도입을 검토하신다면 저희 클라우드 기술교육팀에서 진행하는 NHN 클라우드 기술교육을 수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NHN 클라우드 이아스를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을 쉽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으니 NHN 클라우드 웹사이트 교육센터에서 교육과정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과정이 2개 있는데요. 하반기 출시 예정인 베이직 자격증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는 NHN 클라우드 에센셜즈 과정, 그리고 API 실습 중심의 신규 과정인 핵심만 모아놓은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 API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설문조사로 넘어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으로 기대하는 효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빠르게 자원을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런 장점을 응답자분들도 잘 활용하고 있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연하고 탄력적인 IT 자원 활용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 성능 개선, 백업 및 안정성 확보를 기대한다는 응답이 늘어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 후 기대하는 새로운 효과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온프레미스 시스템이 클라우드로 전환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의 역할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은 바로 탄력성과 확장성입니다.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이죠. NHN 클라우드는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서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현재는 퍼블릭, 프라이빗,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까지 정말 다양한 어떠한 플랫폼으로도 유연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시고 저희 NHN 클라우드를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님은 이제 막 클라우드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주시잖아요. 이 클라우드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갖고 계시던가요? 클라우드를 완전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는 서비스들이나 언어들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입문 단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교육을 통해 많이 해소하고 도움이 되었다고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시 이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용어나 아니면 언어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군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교육센터에서 하는 클라우드 기본 교육이 그분들의 목마름을 좀 해소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NHN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얼마 전에 출시한 제너럴 OCR에 대해서 요셉님께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종류의 이미지 내 글자를 판독할 수 있는 신규 클라우드 상품 제너럴 OCR, 즉 범용 광학식 문작 판독 기술 서비스가 국제 챌린지 리더보드 상위권에 들며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NHN 클라우드가 자체 개발한 범용 OCR은 일반 문서를 비롯해 간판, 교통 표지판 등 일상 속 모든 종류의 이미지의 글자를 판독해 디지털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제 챌린지는 지원자가 제출한 OCR 알고리즘이 30만 장의 테스트 데이터 이미지 속에 있는 사전적인 단어와 고유 명사와 같은 비사전적 텍스트를 정확히 판독한 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순위가 매겨지는 OCR 대회인데요. NHN 클라우드의 제너럴 OCR이 당당히 리더보드 1위와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더 다양한 분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OCR을 개발해서 일상 속 AI로의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AI 사업 모토를 지속 실현하는 데 더 노력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지난 7월 5일 도쿄에서 열린 GTMF 게임 툴즈 앤 미드웨어 포럼에서 NHN 클라우드가 참여해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보안 침해 현황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게임 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침해 사례와 NHN 클라우드의 모바일 앱 보호 솔루션인 NHN 앱가드를 통한 해결 방안을 다루면서 현장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앱가드는 코드 난독화, 소스코드 보호,
메모리 변조 및 후킹, 해킹 툴 차단, 안티 디버깅, 위변조 방지 등 전문적인 모바일 앱 보호 서비스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22년부터 앱가드를 일본에 본격적으로 서비스하면서 다양한 모바일 게임의 앱가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 퍼즐 게임인 요게워치 뿌니뿌니에도 앱가드를 도입하면서 일본 모바일 게임의 보안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앱가드가 일본에서 게임뿐 아니라 모바일 앱 전반적으로 도입되어 일본 모바일 앱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NHN 클라우드의 대표 서비스 중 하나인 노티피케이션의 서비스 리뉴얼 소식입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서도 고객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죠. 소규모 구매 대행 사업자도 화학 섬유를 취급하는 기업 모두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합니다. 성수님, 고객 서비스에서 고객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객과 소통하는 기본적인 수단이요? 요즘에 보니까 이 K무 그 톡으로다가 알림도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글로벌 서비스를 하면은 또 글은 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저희 대화 수단이었던 문자 서비스가 아닐까요? 옛날에 막 저희 알 개수 세가면서 뭐 몇 알 남았니 몇 알 남았니 문자 보내고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객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바로 문자, 즉 SMS입니다. 다만 국제 문자는 비용도 높고 국가별로 정책이 달라서 국내 발송보다 부담이 컸었는데요. 이번 서비스 리뉴얼을 통해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국제 SMS를 발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에서는 API로 쉽게 연동이 가능하고 웹 콘솔을 통해서도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로 SMS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0개 이상의 글로벌 통신사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안정적인 발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송 비용은 국가별로 수신 한 건당 요금은 상이한데요. 해외 통신 사업자로의 데이터 전송이 성공했을 때만 과금이 됩니다. 자세한 요금 정보는 NHN 클라우드 노티피케이션의 SNS 서비스 요금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제 SMS 발송에 NHN 클라우드를 왜 써야 할까요? 먼저 국내 CSP 중 유일하게 해외 벤더사의 직연동 발송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전 세계 국가별 성공률을 모니터링하고 이상이나 장애가 감지되면 즉시 최적의 라우팅으로 전환하여 수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메시지 발송 온오프, 국가별 발송 건수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국제적 어뷰징을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 국가 발송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별 발신번호 정책과 국가별 특이사항 및 용어 등 상세한 가이드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NHN 클라우드의 상품 프로모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저희는 이 하나의 기기 또는 하나의 서비스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굉장히 작은 많은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리고 연결해주는 API 게이트웨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요청은 API 게이트웨이를 거쳐 적절한 백엔드 서버로 전달되는데요. API 호출, 백엔드 시스템의 부하 분산, 인증 및 인가 등 다양한 기능을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안정적인 운영에 꼭 필요한 API 게이트웨이 지연 시간이 무려 0.03초의 초고속 응답률을 자랑하는 엔진엑스 플러스 API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엔진엑스 플러스 API 게이트웨이 솔루션은 베어메탈, 버추얼 머신, 컨테이너 등 모든 플랫폼에 배포 가능한 솔루션인데요. 인증, 라우팅, 속도 제한, 액세스 제어 등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엔진엑스 플러스 API 게이트웨이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요새님, 처음 참여해 주셨는데 교육생들 앞에서 NHN 클라우드를 전할 때랑 그다음에 이렇게 또 웨비나에 참석해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NHN 클라우드의 소식을 전할 때랑 어떠셨나요? 네,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은 처음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즐거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센터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센터에서 다양한 신규 교육과정들을 준비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웨비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NHN 클라우드 소식을 가장 빨리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달에 더 재밌는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